창립 57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회가 새로운 뉴욕 한인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국경 지역을 통한 미립국이 4개월 연속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60%가 감소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약 9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로 7월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영은 20%가 축소됩니다.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이 발표됐습니다. 현행 6주까지인 유급 출산 휴가를 12주로 늘리는 방안이 뉴저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직 회장들과 단체장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새로운 뉴욕 한인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1960년 6월 12일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40여 명의 한인 동포가 모여 출범한 뉴욕 한인회. 지난 57년 동안 성장과 진통을 거듭하며 50만 동포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57년을 뒤돌아봤습니다. 김민선 뉴욕 회장은 오늘의 한인회가 있도록 노력해온 역대 회장단과 한인 단체들,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포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 35대 임원진은 57년 전 뉴욕 한인회가 출범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섬김과 봉사로 우리 동포들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전직 회장단과 단체장이 참석해 창립 5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김기철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관 6층에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은 마무리되고 실질적인 전시를 위해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또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될 예정인 위안부 소녀상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8일 롱아일랜드 아들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경 지역을 통한 미립국이 4개월 연속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60%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의 미립국 시도자가 눈에 띄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경 순찰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미립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는 75,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6년도 같은 기간에 18만 8천여 명에 비해 60%가 줄어든 것입니다. 미립국 시도가 가장 많았던 2014 회계년도와 비교하면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적발된 미립국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2014년과 비교하면 71%나 급락했습니다. 미립국은 통상적으로 이전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 수치와 비교하는데 2012 회계년도부터 2017년까지 2월부터 5월까지 월별 건수를 비교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 미립국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홀로 미립국 아동도 지난해 12월 7,180명이었으나 4월에는 997명으로 급감 86%의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국경 미립국 급감 추세가 4개월 이상 이어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 97만여 명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의 82%는 전과가 없는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12일 AP통신은 이민 세관 단속국 관계자를 인용해 ICE는 추방 명령을 받은 97만 명의 이민자를 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방 명령을 받고 정기적인 체크인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체류를 허용받은 자들로 82%는 전과가 없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민당국의 관리하에서 미국 체류와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정기 체크인을 하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을 때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정기적인 체크인과 전자발찌를 통해 이민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 또 체크인을 하다가 체포된 이민자들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개인정보들이 노출돼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적이 쉬울 뿐 아니라 추방 절차도 쉽기 때문에 반이민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단속에 적발될 경우 먼저 보석 신청을 하고 이민법원 심리를 요구할 것, 변호사 접견을 신청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또 변호사 입회 전에는 절대 ICE가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로부터 피소됐습니다. 대통령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수입을 얻은 혐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을 헌법상 반부패 조항, 이른바 보수 조항에 의거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에는 정부 관리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프로스의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인 임무와 사적인 사업 이해관계를 구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수 조항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아들에게 그룹 경영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계속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워싱턴의 책임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정부가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변호인단 소속인 제이스 클러 변호사는 11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를 해임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 전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문제가 부각될지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특검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12일 트위터에서 만약 공화당원들이 특검이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면서 그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지 연방 선관위 보고서를 확인해 보라고 말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특검 철회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책임자를 해임한 데 이어 특검마저 무력화한다면 더욱 큰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러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아치볼트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했다가 결국 하야해야만 했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특검팀에 40대 한인 여성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부차관보 출신으로 현재 로펌 윌머 헤일 소속인 45세 지나 리 변호사가 최근 특검팀에 공식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윌머 헤일 로펌에서 일을 시작한 리 변호사는 이후 연방법무부 법무팀 부차관보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2011년 다시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부차관보 시절에는 법무장관은 물론 백악관과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형사법과 형사 절차, 대통령 특권, 민권, 국가안보 관련 헌법 규정과 법령, 규제 등에 대해 자문 역할 등을 했습니다. 윌머 헤일에 합류하기 전에는 워싱턴 DC 법무 차관보로 30번 이상의 재판에 참여했고 톰 데이슐 전 상원 의원실의 법률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주디스 로저스 판사의 서기도 지낸 바 있습니다. 리 변호사는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예일 저널 오브 로 앤 휴매니티 예일 로 저널 편집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변호사는 한인 2세들의 모임인 미주 한인위원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7월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영은 20%가 축소됩니다.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이 발표됐습니다. 12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주 펜스테이션 특별위원회는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 기간 중 운행 축소 계획과 대책을 밝혔습니다. 우선 출근 시간대 펜스테이션 도착 15편의 운행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퇴근 시간대 역시 펜스테이션 출발 17편이 취소되거나 축소됩니다. 이 때문에 불편을 겪을 승객들을 위해 MTA는 통근 시간대에 추가 운행을 하거나 객차를 늘려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자메이카역 등지에서 전철 무료 환승 혜택을 제공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과 파크앤라이드 장소 8곳에서 하루 200대의 버스를 운행키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특별 페리도 운행합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지상 도로의 교통 혼잡도 예상되는 만큼 뉴욕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MTA 다리와 터널을 이용하는 트럭의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다리, 터널 등 각종 공사를 최대한 서둘러 7월 7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는 긴 시험 시간, 게다가 높은 난이도까지 뉴욕주 표준 시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응시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시험 기간이 3일에서 2일로 축소됩니다. 내년 봄부터 뉴욕주 초등학교와 중학교 표준시험 기간이 영어, 수학 각각 3일에서 2일로 단축됩니다. 12일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표준시험 기간 축소 방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총 6일에서 4일로 이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수학과 영어 과목 문항을 줄임으로써 실제 시험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험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표준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간은 물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베티로사 리전트 위원장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2013년 대입 입시에 초점을 맞춰 표준시험을 개편했지만 시행 첫 해부터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긴 시간, 높은 난이도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험 거부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행 6주까지인 유급 휴가를 12주로 늘리는 방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지원금과 혜택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난 1일 뉴저지 주 하원 조절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유급 출산 휴가의 12주 확대 제도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유급 출산 휴가 기간 6주를 12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 시 지원되는 지원금도 현행 한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932달러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주 자체적으로 출산이나 입양, 직계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발생할 때 최대 6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직계 자녀나 부모, 배우자, 동거인 등에 한해서만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형제나 조부모, 손주, 배우자, 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과 빈센트 프리에터 주 하원 의장 등 상하원 모두 법안에 동의하고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유급 출산 휴가 개정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스쿨버스에 갇혀 숨진 이현준 군의 가족이 해당 스쿨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폭염 속 스쿨버스에 갇혀 숨진 19살 이현준 군의 가족은 해당 스쿨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오늘 법원에서 2,35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 가족 변호인 측은 이번 사고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통학 차량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스쿨버스 업체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다 강화된 스쿨버스 안전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C 농업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제도가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세 확보로 인한 세수 증가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기호용 마리화나를 찾는 방문객 증가 등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가 기존의 마리화나 소지와 재배 허용 범위를 확장할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위한 방문객들도 급증하면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보고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는 마리화나 관광 산업으로 연간 23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13대 회장의 문용철 현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제13대 회장의 문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입후보자를 모집했으나 마감 시한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면서 회장 선거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3월 31일까지 2분기 시민권 신청자가 모두 28만 9,98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시민권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 2천여 명보다 약 3만 8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승인된 시민권 신청자는 16만 7,309건이고 거부 건수는 1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 USCIS 센터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 한국인은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동가족부로부터 아동학대 범죄 경력만 없으면 데이케어 센터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데이케어 운영자와 보조교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성인 등이 아동학대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데이케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름철 창문을 통한 빈집털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맨해튼 80워 스트리트 2 애비뉴의 한 아파트 주방 창문으로 빈집털이범이 침입해 애플 노트북과 귀중품 등 6,500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19경찰서는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창문과 대문을 잠글 것 등을 당부하는 공문을 부착했으며 빈집털이 예방을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